아이들은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서 아빠는 왜 가슴이 납작해?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? 이런 성 관련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.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고 자위 같은 성행동으로 나타나곤 하는데요. 이런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우려할 만한 성행동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관련된 이야기 신의진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교수님. 이상 성행동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? 원인을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 원인이 뭘까를 알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. 하지만 대충 아이들이 이때 이런 이상 성행동을 일으키는 심리적 원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몇 가지 정도를 잘 추려보면 아, 우리 집에 이 일이 있었구나.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되겠네.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런 성과 관련된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을 참 많이 진료를 했는데요. 아이들이 보통 과도한 자위행위를 하면 잘 병원에 많이 오거든요. 네. 그 원인을 제가 많이 분석했을 때 제일 제가 볼 때는 많았던 게 평소에 심리적 결핍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자위를 시작하고 계속 그 원인이 지속이 되니까 계속 자위하는 것이 버릇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. 그래서 심리적 결핍이라 하면 이제 우리 소위 말한 애정 결핍이라는 거 있죠. 네. 부모님이 다양한 이유로 아이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정서적인 사랑을 못 줬을 때 결핍된 경우에 저는 가장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부모님들 답답하시면 평소보다 전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래요.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열심히 하고 아이가 싫어할 행동을 안 하시면 저절로 없어지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. 두 번째가 잘 아이를 보살폈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스트레스를 겪을 수가 있어요. 어떤 경우인가요? 동생이 태어나는 부부 싸움을 아이 앞에서 심하게 했을 경우에 집안에 우환처럼 보였을 때 사실 유아기에는 부모님이 하늘이고 땅입니다. 그 두 분 사이가 안 좋거나 그 두 분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또 자기 엄청난 경쟁자가 생기면은 아이들은 그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. 심지어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분리불안이 좀 심해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갔을 때 아이들이 자유행위가 시작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갔을 때 자유행위가 시작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빨리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과도하게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입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입니다. 네. 자유행위를 전혀 하지 않던 아이가 집착적으로 해서 심지어 자유행위에 집착하고 그걸로 인하여 상처가 날 정도이면은 사실 혹시 이 아이가 과도하게 누구에게 성적인 자극을 받은 것은 아닐까.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른이 아니라도 또래 친구인데 아이가 딴 친구의 어떤 성기에다 뭘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저는 사실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걸 당한 아이, 피해 아이들이 집착적으로 자위행위에 몰입하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외부의 과도한 어떤 성적인 자극에 의해서 아이의 자위행위나 이상 성행동이 이제 굳어지는 경우도 있죠. 이 중에 또 하나는 의도치 않게 어떤 성적인 자극이 많이 있는 미디어에 노출됐을 때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따라합니다. 이렇게. 이제 스트레스도 없고 막 그런데 그렇다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성적인 미디어에 노출이 됐는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 못하실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인지 발달이 늦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것도 성행동과 연관이 되나요? 네, 그런 아이들은 인지 발달 또래보다 늦으면 다른 친구는 재미있는 어떤 학습이나 재미있는 교육들이 이 아이에게는 재미가 없고 따라가기 힘드니까 혼자 심심해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본인이 심심한 걸 못 견뎌서 또 약간 스트레스도 받기 때문에 혼자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자유행위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심지어 저는 자유행위를 많이 하는 경우는 꼭 인지평가도 한답니다. 혹시 아이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다 이런 문제도 없는데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경우는 다른 심리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드물긴 한데 유아기 우울증. 우울증도 네. 있을 수 있나요? 어떤 아이들은 정말 충동 조절과 정서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. 보통 3돌 이전까지는 정서를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이 변연계라는 뇌가 많이 발달하는데 여기 충분히 발달할 정도로 애착이 형성이 안 돼 있다거나 또 아니면 또 ADHD 아이들처럼 충동 자체가 이렇게 심한 아이들 본인이 조절이 안 돼서 또 본인이 타인을 공감을 잘 못하고 또 본인이 너무 기분이 울적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자극하는 거 외엔 재미가 없어지는 상태.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먹는 거에 문제가 많을 때도 먹는 게 문제가 많다는 게 어떤 경우죠? 보통 아이들 중에 편식이 너무 심하거나
그게 자위행위나 이런 그래서 성행동으로 부모님하고 이루어지나요? 그러면 잘 안 먹고 이러면서 계속 부모님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정서적인 조절이 정말 어려워져서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소가 안 되니까 성기를 만지는 쪽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런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자유행위 계속 지속이 되면은 꼭 한번 전문가를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성행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모님들의 질문을 받아왔는데요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하면서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. 네,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우리 아이가 발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셔야 됩니다. 네. 교육이라는 건 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가치를 바꾸는 게 교육이잖아요. 네. 그랬을 때 두 돌은 좀 어리고 저는 적어도 시기가 한 세 돌 정도의 성숙도가 됐을 때 언어 이해도 뛰어나고 약간은 논리적인 사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해요. 괜히 책 같은 걸 하지 마시고요. 수영복 입을 때 왜 수영복을 입는데 왜 이 부분을 가릴까라고 물어보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이 보면 안 돼. 만져도 안 되고 남이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해야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엄마하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. 마찬가지로 너도 다른 사람을 그 중요한 부분을 억지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어. 이런 식의 교육을 하시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. 두 번째 질문은요. 요즘 미디어 노출이 워낙 많아지잖아요. 아이가 보는 미디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미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합니다. 네. 근데 의외로 미디어에서 성적인 자극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.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게 미디어라고 느끼기보다는 실제처럼 많이 느껴요.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전 지대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미디어에서 선정적인 자극, 또 성적인 자극 나오는 건 정말 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은 조심을 좀 하셔요. 나이 많은 형제가 있을 경우에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형이 있는 경우에는 동생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해야 돼요. 첫째 아이한테요? 네, 첫째 아이한테. 네. 노출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저는 100%또 노출이 안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의주시하시면서 이렇게 일일이 다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? 내용은 괜찮아 보이는데 가슴이나 팬티 같은 것이 부각되거나 좀 강조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그것도 선정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심지어 학자들, 특히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디즈니 비디오조차도 그 내용을 걱정하기도 한답니다.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예. 말씀이시죠? 왜냐하면 이 영유아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 순진하게 믿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스며들거든요. 그랬을 때 선정적인 내용의 비디오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수밖에 없는 건데 디즈니 비디오도 예를 들면 밤 아세요? 사슴 나오는 예, 그 어머니가 네. 이렇게 중간에 죽는 거잖아요. 그것은 어머니하고의 그 분리불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리 걱정을 해요. 우리 어른들이 봐도 좀 슬픈데 아이들은 진짜 우리 엄마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. 바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걱정할 정도이니 정말 선정적인 내용이 가득 찬 그런 애니메이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당연히 성적인 발달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잘 차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질문인데요. 네. 위험한 성행동에 노출된 아이가 있다면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향일까요?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정말 많이 놀라세요. 자꾸 캐묻게 되는 그게 맞니? 아니 네. 언제부터 어떻게 근데 그러면 오히려 정확한 상황을 아이들이 잊어버리게 돼요. 부모님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가 하는 거를 듣기만 하는 게 좋지. 그러니까 저희는 개방형 질문이라 그러는데 몇 번 했어? 걔는 어떻게 했어?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으로 형성하기 시작해요. 네. 그럼 더 정확한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으니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음을 가다 담으시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만 듣는 쪽으로 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에 의해서 질문을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객관적으로 선생님 믿으시면서 차분히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교수님이 오늘 그 영유아 성행동 관련해서 일관된 원칙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부모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